안녕하세요. 이 대장입니다. 예, 오늘 오래간만에 인터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옆에 모신 분은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있는 최지호 가정의학과의 최지호 닥터 선생님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최지호 선생님이 1995년 고대 의대 졸업, 그리고 96년 의대 구료병원에서 인턴 수료하셨고 97년부터 2000년까지 공중보건의로 군복무, 2000년 6월 어학연수로 미국 입국하셨어요. 그때 비행기 처음 타셨죠? 처음이에요. 네. 처음 타보죠. 그리고 2001년도에 루이지애나 주립대학병원에서 양리학 박사 과정을 시작하셨고 2003년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과정 시작. 이런 스토리들은 좀 이제 우리 인터뷰하면서 풀어주시겠죠? 예. 그리고 2005년 플로리다 대학병원 레지던트, 그리고 2006년 노스캐롤라이나 페이츠빌의 의료 취약지구 보건소, 그리고 2011년 영주권 취득. 2000년에 오셨는데 한 10몇 년 만에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11년 12개월. 11년. 와. 이런 내용들도 이야기해보죠. 그리고 2012년 조지 워싱턴 내 임상노인학 펠로우십에 들어가면서 노던 버지니아로 이주하셨고 2013년 노인학 펠로우십 수료하면서 가족 모두 버지니아로 이주하셔서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지호 가정의학내과 운영 중이시고요. 제가 오늘 최지호 선생님 모셔서 인터뷰를 하려고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최지호 선생님은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계신 닥터들이랑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 다르다고 생각을 했냐, 제가 현재 이민 유튜버잖아요. 보통 미국에서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미국에서 대학교부터 전 과정을 이제 수료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닥터 생활을 하는데, 근데 최지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고려대 의대에 나오셨는데 이쪽으로 오셔서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의사가 되셨네 미국에서,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궁금했던 게, 한국에서 이미 의대를 나오셨고 그럼 한국에서도 또 이제 닥터 생활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또 미국에 오셨으며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최지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거 궁금하실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한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도 미국에 이민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민 오고 싶은데 본인이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라이센스나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이제 트랜스퍼 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신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고려대 의대도 상당히 스카이 중에 하나잖아요. 네. 예. 스카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한국에서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의사 생활을 하시고 미국에서 또 공부를 하시고 의사라는 직업을 미국에서 하시고 계신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시게 됐나요? 저는 미국에 올 생각이 없었고요. 네. 원래 대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미국에 올 생각이 없었고 한국에서 뭐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군대 인턴 끝나고 이제 공중보건의로 3년 있다가 이제 군복무가 끝나고 레지던트 시험을 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레지던트 시험을 정형외과를 지원했어요. 대학병원 정형외과를 지원을 했는데 그걸 못 들어갔었습니다. 진짜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병원으로,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준종합병원에서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년에 다시 시험 보거나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한 번 다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1년 남는데 늦게나마 또 재수를 이제 해야겠다 그러는데 어디서 할까 하다가 그 미국에 한번 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미국에 한번 오보고 싶어서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1년짜리 어학연수로 ESL 코스를 하겠다고 텍사스로 왔죠. 그것이 이제 2000년 6월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2000년 6월에 제가 미국에서 제일 놀란 건 뭐냐면 일자리는 할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너무 놀랐어요. 같이 그 대학병원에 있는 거라도 레지던트는 당연히 생각 안 하고 있었지만 그냥 간단하게 대학원일만 시험 보면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고, 예. 그러면은 대개 박사과정으로 들어가면 박사과정하는 그 등록금은 당연히 면제가 되고 한 달에 한 2,000불이었나 그때 스타이펜드가 한 달에 2,000불 정도 주는 거로 돼 있었거든요. 지도 교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라 가지고 that's very interesting and attractive option. 그래서 그거를 제 시험 보고 해가지고 그때 들어갔죠. 그러면 그 2,000불로 이렇게 렌트비도 내고 이렇게 생활비도 쓰시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게 언제냐면 2000년 6월에 온 다음에 2001년 7월에 그 시작하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된 거죠. 사실 어학연수로 그냥 1년만 생각하고 오셨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현재까지 왔네요. 그렇죠. 지금 한 20년? 20년, 예. 조금 있으면 20년 되는데. 그러게요. 6월 마지막 주에 왔었거든요, 제가. 그러면 그 다음 주에 7월 4일이라고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그때
파이어워크 하는 거지 기억나는 데고. 그렇죠. 미국은 진짜 그 인디펜던스 데이 때 이제 그 불꽃놀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항상. 예. 그래서 일단은 일자리가 많아서 여기서 좀 해보겠다라는. 일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같은 건데도 좋은 것 같고 옵션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네. 마음이 즉시 바뀌었죠. 1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야 이게 낫겠다. 뭐 그때까지 계속 임상의학을 했지만 네. 기초의학으로 한 5년 있으면 박사도 받고 뭐 하는 동안 그게 더 재밌기도 하겠다 그래서 남아있기로 하고 GRE 시험도 어플라이를 했는데 학교에서도 어떻게 돼가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루이지애나 주립대학병원에서 있는 슈리포트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 양리학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럼 결정을 하고 그럴 때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당연히 두렵죠. 당연히 두려운데 그때 한 게 뭐냐면 한국처럼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은 사회 자체가 경쟁을 일부러 만드는 그런 사회니까요. 여기에서 보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한국은 일부러 경쟁을 만들게 해서 힘들게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아까 저 초반에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미국은 신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딱 처음에 시작하실 때 내가 영주권을 어떻게 받아야겠다라는 계획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그냥 일단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일단 해보자였죠. 왜냐면은 저는 그때 그냥 학생 비자로 있었으니까 어학연수 비자로 1년짜리로 왔다가 그 다음에 대학원 그 루이지애나 주립대학병원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5년짜리 학생 비자를 받았죠. 그래서 2001년부터 이제 저 시작을 한 거죠. 박사과정을.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의대를 두 군데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으셨나요? 제일 한 거는 이제 미국 의대는 진정한 대학원 과정이니까요. 대학원 과정이니까 학부 과정 4년을 끝나고 나서 마음에 의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하는 거라서 이제 대학원 과정으로 의대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랬었는데 한국은 의예과라는 거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약간 어렸을 때 그냥 공부 좀 잘했다 그래서 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의사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거에 반해서 미국 학생들은 학부 때 생각을 충분히 해가지고 해야겠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의대를 친다 하기 때문에 생각이나 이런 게 약간 좀 머추리티가 높죠. 그거를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서 준비된 마인드가. 준비를 최소한 1, 2년은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부 때 1, 2년은 마지막에 3, 4학년 때는 자기의 모든 생활을 의대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포커스가 다 맞춰지고 그래가지고 보통 저는 그랬었는데 의예과 2학년 지나고 나서 본과 1학년 돼도 그냥 뭐 공부하는 거고 남들 하니까 하는 거지만 미국 학생들은 그 의대 1학년이어도 행동이나 이런 것도 의사랑 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로 아주 매추리티 레벨이 높아요. 거의 비하면 이제 한국은 그 의예과에 있다 거의 다 하지 않고 다 의대로 올라가는 게 되는 거니까 약간 어렸을 때 그냥 남들 공부 좀 잘하고 뭐 너 이거 해봐라 그래서 온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맞아요. 들어가긴 힘들고 그랬지만 결국은 제 생각에는 한국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훨씬 좀 미국 애들보다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차이는 뭐냐면 이제 일단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지고 이제 인턴이 되면 임상 실습을 하게 되면 한국 학생들은 주로 이제 실기 실습이 많거든요. 정맥 주사를 넣는다거나 이런 폴리 같은 것 그런 거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이 지나고 나면 손재주는 훨씬 좋죠. 미국에 있는 의대생들이나 의사보다. 쉬운 얘기로 제가 그 레지던스 1년차 때 할 때 그 아이비 너스가 따로 있거든요. 미국은요. 아이비만 꽂는 너스가 따로 있는데 내가 왜 아이비 너스를 부르려고 그러니까 뭐 아이비를 못해.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 그냥 아무도 못하는 건데 그 왜냐면 거기는 의대를 나온 인턴인데 아이비를 해본 적이 10번이 안 돼요. 진짜요? 10번이 안 돼요. 실습을 그렇게 안 해요? 실습을 하는 왜냐면 주로 이제 아시지만 미국 학생들이 훨씬 한국 학생보다 프레젠테이션이 좋아요. 왜냐면 쓰고 말하는 거를 트레이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점이 되지만은 약간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손재주가 하는 게. 미국에 있는 의사들은 그러니까 외과는 손재주만 하지 다른 거는 잘 못하고 그럴 정도 하나만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미국은 의료 시스템에서 보면은 한국보다 이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 역할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뭐 아이비를 놓는다든지 이런 능력들이 한국은 이게 좀 어느 정도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추고 있는데 미국은 한쪽으로 그냥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식구 같아가지고 미국 문화를 잘 모르죠. 하나만 할 줄 알면 되니까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쿼터백은 던지는 것만 하고 그 세너백은 맞기만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다 이게 분화가 많이 되는 건데 좋을 수도 있고 한국 의사들이 제일 큰 장점이 큰 실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물론 내과 의사라고 그러지만 외과도 옛날에 해보고 이거저거 해봐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는데 미국 의사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거를 간단한 거는 이게 슈가통 브레이스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분야가 아니면 그냥. 자기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또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셨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의사가 되기까지의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도 하시고 또 이제 라이센스도 취득하시고 이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그건 좀 길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맨 처음에 2000년에 와서 2001년도에 기초 양리학 박사과정이 들어가고 1년 반 정도 된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병원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면 기초의학, 임상의학 하는 사람들 서로 앉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정의학과 과장님을 알게 되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정의학과 과장님이 박사과정을 하지 말고 예. 자기네들 임상의학으로 하는 게 어떻게 되냐는데 그 경쟁률이 아주 높은 걸지 알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자기가 솔깃하고 그때 할 때 4년 더 있어야 되는데 기초의학을 하는데 이게 임상의학 교수님이 얘기하는 이거 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죠. 2003년도에. 예. 그래서 2003년 7월부터 처음 시작하는 게 해서 1년 있었고 그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제가 약간 욕심이 세져가지고 그래서 2년차, 3년차 끝날 때 유니버시티 플로리다 옮겼거든요. 네. 그때 해가지고 거기로도 옮겼죠. 그래서 이제 2년 지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레지던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패밀리 메디슨 보드 시험을 봐서 그걸 되고 나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끝났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미국에 남아 있어야 돼야 하는데 그때쯤 이제 제가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와이프가 코리안 커네디언이거든요. 예. 근데 한국말이 되게 서투르고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냥 미국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모두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선생님은 한국 국적인이고 사모님은 캐나다 사람. 그렇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었어요. 없었죠. 저는 그 결혼하고 나중에 하는데 캐나다랑 저 미국이 가까워가지고 쉽게 뭐 시민권이 트랜스퍼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그렇죠. 딴 나라랑 똑같이 하는 건데 걔네들 프라이머리 랭귀지가 영어라는 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좀 더 친근하게 여긴다. 그게 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이게 뭐 법적으로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아니 전혀 없어요. 전혀 차이가 없고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 남아야겠다 그러는데 학생 비자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J1 웨이버라는 걸 하게 돼 있거든요. 의료 취약 지구에서 5년에서 5년 반을 있으면은 영주권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신청해 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그 페이트빌에다가 자리를 잡아 가지고 거기서도 커뮤니티 헬스 센터에서 의료 취약 지구에 있는 그 보건지사 같은 데거든요. 거기서 제가 6년을 있었죠, 결국은. 2012년, 2011년 12월, 거의 12월 된 거죠. 12년 만에 영주권을 그때 받았죠. 그래가지고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이제 아무데나 갈 수 있으니까 그쵸? 하나에 묶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그때쯤에 한 번 저도 펠로우십을, 클리니컬 펠로우십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게 제가 가정의학을 해가지고 노인학 아니면 스포츠 메디슨은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인학을 한다 여기 대학교 됐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여기가 동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영주권을 받으셨고 그러면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럼요. 메디컬 웹사이트에 가보면 Designated Medically Underserved Area가 있거든요. 인구 센서스에 있어요. 어디가 Medically Underserved Area라고. 구글에 가셔가지고 Medically Underserved Area 그리고 State를 치면 거기 나옵니다. 이래서 또 센서스가 중요하네요. 네. 거기 나오거든요. 노던 버지니아도 워싱턴 근교이기 때문에 다 발전되고 그런 것 같지만 저기 알링턴이나 거기에는 Medically Underserved Area Designated 있거든요. 언제나 그런 데는 커뮤니티 헬스 센터가 있어요. 커뮤니티 헬스 센터에서 보통 하는 거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메디케이드가 있어. 그러니까 가난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uninsured,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보통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는 대개는 뭐 일부러 없는 분도 있고 undocumented immigrants, 그러니까 불법으로 해가지고 불법 체류로 오신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플 때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갖다가 완전히 치료 안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을 해주는데 미국 의료비가 비싸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염가에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런 데를 연 거죠. 그리고 의사들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영주권이 필요한 의사라든가 아니면은 저랑 똑같은데 다른 경우는 이제 미국 의사들인 경우에는 스튜던트 론이 보통 졸업할 때 한 30만 불 정도 지거든요. 3장 해야 되는데 1년에 6만 불씩 갚아주는 거라서 그 스튜던트 론 30만 불을 갖다가 이제 갚아주죠. 1년에 6만 불씩. 5년 더 갚고 저처럼 그냥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미국 친구들은 보통 5년 끝나고 나면
되게 욕을 하고 한 달 안에 사라지죠. 왜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영주권을 걔네들은 수련 론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별의 별짓 다 시키거든요. 벌어 여기 가서 일하라 저기 가서 일하라고. 왜 저는 이제 중간에서 반한다고 나가면은 영주권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렇죠.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그걸 중간에 나가면 자기 수련 론 그 갚아준 걸 다시 갚아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그냥 얽힌 거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특별히 아주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족쇄가. 예, 족쇄라고 그 족쇄가 엄청 무게가 했다가 이제 그게 없어지면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타게 되면 갑자기 이제 자유로운 느낌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렇겠죠. 이게 보건소 같은 건가요? 보건소죠. 그 제가 한국에서 군대 생활했던 보건소랑 똑같은 건데 저기 사이즈가 크니까 예. 그 안에 보통 의사가 저처럼 가정의학과 의사가 한 10명 예. 그리고 그 치과 의사분들도 있거든요. 보통 한 7명 정도. 그러니까 17명 정도 일하는 아주 큰 유닛이죠. 진짜 커뮤니티 헬스 센터죠. 보통 아주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런 데서 그래요? 10명 정도 일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들어가는 닥터들의 옵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둘 중에 하나인가 보네요. 이제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다 또는 빚을 탕감해준다. 그렇죠. 네. 대개는 두 개고 그냥 오는 분들은 이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뭐 하는 건데 커뮤니티 헬스 센터에 몸을 담고 싶어 해서 오겠다 그런 분들은 없고 왜냐면은 임금이 딴 데보다 상당히 낮거든요. 일반적인 예, 일반적인 제가 2012년 마지막에 그때 끝날 때 할 때는 제 1년에 받은 연봉이 그 미들 레벨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피지션 어시스턴트보다 낮았어요. 아 진짜요? 예, 그냥 뭐 근데도 뭐 주는 거에 감사군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한다고 나면 네. 저걸 받으니까 영주권을 받으니까. 네. 이래서 진짜 미국에서는 신분이 중요하죠. 아, 그럼요. 신분이 제일이죠. 일단은 네. 제가 할 때 저 전에 일했던 인도 의사가 있었는데 인도 의사가 그 영주권을 받고 저보다 2회 빨리 받았는데 그 양반이 한 말이 저한테 그린카드 받는 것이 프라이슬리스라고 please keep in mind 그러면서 계속 얘기한다. 그 얘기할 때 그래 뭐 하는 건데 그 사람 무슨 말인데 지금 지나보면 그 사람은 진짜 he was meaning이에요. 진짜 그 의미 있게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미국을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이제 보통 인포메이션이 없잖아요. 뭐 미국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이제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거 이제 모르는 상태로 막연하게 난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하시거나 저랑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직업보다도 영주권을 어떻게 받을지부터 계획을 세우고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뭐 먹고 살까부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물론 이제 최지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닥터라는 직업과 이런 뭐 라이센스나 타이틀이 이미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직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음악을 했지만 사회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는 그런 전문 직종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업보다도 영주권이 먼저였거든요. 직업은 이후에 그냥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다른 분들도 저는 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딱 전문직으로 돼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정해주는 전문직을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이제 뭐 레지던트랑 이런 게 끝나고 본격적으로 영주권을 위해서 들었던 기간은 6년? 예, 6년. 예. 6년이죠. 딱 영주권을 위한 건 6년이었네요. 6년.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오시면서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한국에서 뭐 학위를 땄다, 뭐 공부를 했다 이러면 미국에 와서는 그런 것들을 별로 인정해 주는 것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닥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라이센스랑 이런 걸 따면 미국으로 왔을 때 이런 게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미국에서 의사로서의 직업을 갖기 위한 그런 과정을 겪으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그것 때문에 헷갈려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고 그랬어요.